네, 모두가 알아야 할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과 착각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변화 관리를 하고 있는 조코디라고 하고요.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학교나 회사, 기업에서 사용하실 때, 즉 도입해서 우리는 디지털 전환을 한번 해보겠다, 이럴 때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제가 쓴 재택근무 바이블은 여러분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실 때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책이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디지털 리터러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생소한데 거기 앞에 디지털이라고 또 붙었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리터러시는 그냥 문해력이라고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글을 쓰고 읽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글자나 문장을 가지고 글을 가지고 하는 것을 이제 리터러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바뀌고 디지털 세상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글로 써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SNS로 소통을 하고, 또 전달을 할 때도 예전처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그걸로 전달을 하고, 이런 방식이다 보니 이제는 디지털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는 얘기들이 나오고요.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잘 번역하고 이해하자, 이런 것도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도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는 AI 리터러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분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디지털 세상이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세상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세상이 아닌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교회나 절 이런 데 빼고요. 바로 학교랑 회사입니다. 학교랑 회사. 무슨 얘기인가. 나는 학교 회사에 가서 맨날 아래 한글 쓰고 컴퓨터로 작업하고 맨날 이메일 보내고 하는데 그건 디지털 아니란 얘기인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작업하는 거는 사실 자동화 개념. 예전에 우리가 글을 손으로 쓰고 이메일이 아니고 그냥 편지로 보내고 했던 세상에서 우리가 자동화가 돼서 만약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했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세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회사나 학교만 딱 나오면 그때부터는 디지털 인간으로 변신을 하는데, 회사나 학교에서는 기존의 방식, 아날로그를 자동화했던 방식으로 아직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퇴근하시면 어떡하죠? 일단은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들로 소통을 하죠. 친구들하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또 집에 가면은 우리 넷플릭스, 이제는 TV도 별로 안 보죠. 넷플릭스로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집 아들도 보면은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통신을 이용해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게임방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용량이 안 되면 게임방을 가야겠지만은 집에 컴퓨터 용량만 있으면 친구들하고, 어차피 친구들도 다 원격에서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면서 디스코드로 이야기하면서 게임을 하고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화상회의 정말로 쑥스럽고 어색하고 웬만하면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화상 문화, 버추얼, 재택근무 이런 것은 이제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방식은 아직도 디지털 세상이 아니고 아날로그 세상을 자동화한 상태 정도다.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적인 시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학습 방법도 많이 변화가 됐죠.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책을 보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 듣고 적고 또 교과서를 펼치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은, 우리가 이 방법도 이제는 유튜브를 보고 메모를 하는 게 아니고 녹음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도 방식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리터러시, 우리가 문장을 해독하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관점에서 학생들이 더 많이 학습을 하기 때문에,
특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아야지 학생들하고 소통도 잘 될 수가 있겠죠. 참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리터러시 모델은 우리나라 디지털 리터러시 학회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틀렸다 맞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다 자기들의 주관도 있고 자기들이 이제 추구하는 그런 모델도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컬래버레이션이 중요하다, 뭐 데이터 게더링이 중요하다, 뭐 러닝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그거는 자기 이렇게 보시고 나는 이 모델이 괜찮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 해당되는 모델을 선택을 해서 거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디지털 리터러시 모델이 사실은 다 모두 정의도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바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부분들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법도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뭐 이런 것을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고 정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지도하겠다 이런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나라마다도 다를 것이고 뭐 분야별로 또 뭐 초중고 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저의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리터러시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뭐 리터러시 교육, 뭐 디지털 교육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약간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을 이걸로 한번 끄집어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무 이제 기술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데이터 뭐 분석을 잘해야 된다. 뭐 어디에서는 뭐 소통이 중요하니까 소통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뭐 이렇게 좀 한 가지 측면에서만 뭐 많이 얘기를 하죠. 뭐 AI가 미래를 지배를 할 거기 때문에 AI 교육을 해야 된다. 뭐 틀린 말씀들은 아닌데 너무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한 분야 물론 이제 그 전문가도 부족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해야지 또 사업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래도 좀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좀 리드를 하시는 분들은 큰 판을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술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보다는 전체적인 문화나 뭐 이런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아이들은 이미 제가 보기엔 디지털 세대죠. 그냥 디지털 환경이고 사실 우리 아이들은 아날로그라고 하는 환경을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디스켓 그게 뭔지도 모릅니다. 요새 뭐 3.5인치 이런 거 아마 주면은 뭐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기성세대들은 이미 그런 걸 다 겪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아마 요즘에 학생들 중에서 팩스 쓸 수 있는 학생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도 쓰고 있죠. 아직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우리 이제 아이들은 사실은 아날로그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디지털로 해결을 못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되면은 그냥 팩스로 보낼 수도 있죠. 아니면 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데 요즘에 디지털 세대 친구들 아마 우편 보낸 것도 뭐 모를 것 같아요. 뭐 우표라고 하는 것도 있는지도 모를 것 같고 그런 친구들한테 우리가 디지털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이거 어떻게 보면 모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한테 우리 기성세대가 이해하는 디지털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어디 딱 방법은 없는데 아이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이들은 디지털을 잘하는 세대이고 오히려 거기 선생님들이 더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디지털 리터러시. 우리 뭐 리터러시도 그렇고 뭐 미디어 리터러시도 그렇고 AI 리터러시도 그렇고 결국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들이죠. 도구이고 방법들인데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도구나 방법 이런 측면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학생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배우더라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이것을 잘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 우리 디지털 정말로 저도 오랜 시간을 공부를 해서 이제 조금씩 개념을 잡아가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기성세대 분들이 사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학교 선생님들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제가 많이 교육을 해 보면은 좀 아쉬운 점들이 많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하나의 뭐 배우고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배우셔야 됩니다. 요런 것을 하나 배우려고 하면은 뭐 우리가 뭐 2시간 배우고 뭐 하루 배우고 이런다고 절대로 해결될 게 아니고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디지털 시대죠. 카톡 같은 것도 우리 전 국민이 잘 쓰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건 사고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썼기 때문에 카톡을 잘 쓰는 것처럼 학생들하고 대화하고 할 때는 디지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관점에서 보면은 기성세대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idio@cloudcode.com으로 알려주시면은 또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